이번 영상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웨이브를 통해 볼 수 있는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1화와 2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무진은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죄책감을 만드는 방식으로 압박했고 법대를 졸업한 뒤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대기업 입성이라는 1차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남이주와의 결혼까지 하며 자신이 바라던 성공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노무진은 전 회사 선배이자 회사를 나가 코인으로 성공했다는 정민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모두 정민과 함께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민의 투자는 망했고 거기에 더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 결과 노무진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노무진은 남이주와의 별거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1차 성공을 모두 잃게 됩니다. 좌절하는 노무진에게 퇴사를 말렸던 선배 초롱은 노무사를 따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는 제안을 해줍니다. 노무진은 노무사만 따면 대기업에 다시 들어가고 남이주와 다시 결합하며 자신이 이뤘던 1차 성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무진은 자신의 1차 성공을 되찾기 위해 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 합격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초롱이 사내 성추행으로 잘리면서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노무진은 대출을 받아 개인 사무실을 열게 됩니다. 나이주는 뷰티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아직 구독자가 1000명이 되지 않으면서 수익 창출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나이주는 적극적이고 저돌적이며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자존감이 높지만 자신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빼앗기는 것에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주는 남이주의 친동생이자 노무진의 처제로 노무진이 만든 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나이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무진의 사무실을 홍보해보지만 사무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이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지인 고견우와의 새로운 협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고견우는 전직 기자 출신입니다. 현재는 소위 말하는 국뽕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허위 정보를 섞으면서 수익 창출이 막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슈를 만들지를 잘 아는 인물이며 분석력, 기획력도 갖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외의 특징으로는 나이주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견우는 나이주의 제안을 통해 노무진, 나이주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노무진의 직업을 이용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소규모 공장과 회사를 노려 협박,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노무진은 고견우 나이주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합니다. 고견우와 나이주는 자신들이 하게 될 일이 단순 협박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며 바뀌지 않는 회사에는 촬영을 통해 사회적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바탕으로 설득합니다. 노무진은 당장 나가야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남이주와의 재결합을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신 조건을 붙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회사는 건드리지 않을 것, 나쁜 회사만을 압박해서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세 사람은 도심 외곽에 있는 소규모 동장을 돌며 조사를 시작하고 계획대로 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노무진은 이런 게 통한다는 것에 놀라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놀라게 됩니다. 뜯어낸 돈으로 밀린 월세가 해결되고 여유 자금도 생기고 사무실도 새 단장을 하게 되자 노무진은 여유를 느끼게 되고 현재에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주와 고견우는 작은 공장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규모가 있는 곳에 작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자고 제안합니다. 노무진은 커지는 규모에 겁을 먹지만 나이주는 노무진의 성공과 성취가 남이주와의 재결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노무진은 더 큰 공장 작업에 동의하게 됩니다. 노무진 일행이 선택한 회사는 태엽철강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공장이며 이전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대충 무마해서 넘어간 흔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돌입 직전 고견우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빠지게 되고 나이주는 이사이자 사장의 아들인 이재성과 독대하고 노무진은 공장 내부에서 위법 요소를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진은 기계에 끼어 위험했던 니마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압박, 회유하려고 하는데 지게차와 레일이 부딪히며 철근이 노무진을 향해 떨어지게 되고 노무진은 죽음의 위기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됩니다. 노무진은 저승 같은 차원에서 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보살은
현재 노무진이 죽을 위기에 있으며 자신이 살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자신이 보살펴줄 수 없는 노동자들을 노무사의 힘으로 보살펴달라고 제안하고 노무진은 살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노무진은 기적적으로 모든 철근을 피하며 살아남고 계획했던 일은 수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노무진은 귀신을 보게 되는데 그 귀신은 바로 태엽 채광에서 일하다 사망한 현장 실습생 이민욱입니다. 이민욱은 특성화고 졸업 예비생이며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교사 추천으로 기숙사와 다양한 지원과 실습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태엽 채광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약속은 없었고 기숙사도 낡고 더러운 컨테이너가 전부였으며 제대로 된 업무 교육도 없었고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절도 제대로 쉬는 날을 주지 않고 이민욱은 추석 당일에만 귀가를 약속받고 회사에 머물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저녁에 고장난 기계를 이민욱에게 고치라고 명령하고 이민욱은 야밤에 혼자서 기계를 고치다가 기계에 끼어 위급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회사는 공장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아직 살아있었던 이민욱을 방치하고 죽은 뒤에 병원에 데려가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회사는 현장에 있었던 직원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이용해 적당히 입막음하고 이민욱이 회사 명령 없이 혼자 작업했다가 사망했다고 사건을 날조합니다. 이후 아들의 사망으로 정신없는 어머니를 설득해 대충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노무진 일행은 유령이 된 이민욱을 통해 사건 전 상황은 전해 듣지만 이민욱이 죽음에 이르게 된 순간에 대한 정보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무진 일행은 결정적인 증거와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미 노무진과 나혜주의 얼굴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견우가 위장 취업을 합니다. 고견우는 여전히 위험하게 작업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민욱과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자 노무진이 구해줬던 인물인 니말에게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니말 역시 불법 체류자로 사건이 표면 위로 올라오고 수사가 진행되면 강제 출국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없었던 상황에서 니말은 이민욱의 안타까운 상황과 이민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고 자신에게 이민욱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이사와 사장이 이민욱의 죽음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단순히 재수없는 일로 여기거나 이민욱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이민욱과의 친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 역시 어떤 사고나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다른 이들의 방관 속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내밀릴 수밖에 없음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말의 진실 고백과 함께 다른 노동자들도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고 노무진은 태강철강의 서류 조작을 발견하면서 태강철강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이민욱은 억울함을 풀고 성불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노무사 노무진 1, 2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실에 있는 다양한 사고를 잘 섞어서 인상적인 사건으로 구성한 느낌입니다. 여전히 각종 공장, 시설에 부족한 안전망과 안전망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아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 사고가 발생해도 바로잡히지 않는 현실 등이 인상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2015년 지게차에 깔려 목숨이 위험한 피해자를 119를 돌려보내고 25분간 방치, 회사처럼 병원에 이송하면서 사망하게 만든 사건과 다양한 공장 안전장치 사고를 잘 엮은 느낌이 드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판타지적 요소를 과하지 않게 잘 섞어서 이 작품만의 매력을 잘 구성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청할 생각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시청을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리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